안녕하십니까. 올해는 2020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요즘 동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뭐, 주제도, 세법이나, 정부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답습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을 할까봐 좀 우려가 돼서 안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이, 세법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한 20년 동안 바뀐 거, 그거 이상 많이 늘었잖아요. 뭐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주택수도 그렇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사다난했던 겁니다. 아마도 잊지 못할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올 한 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코로나도. 근데 이제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니까 부동산에 관한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알고, 저는 주식을 아예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하지는 않고, 성격상 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매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트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업무에 방해가 돼가지고, 저는 아예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유형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특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돈 버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특성하고 주식하고 좀 차이점을 한번 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봤었을 때 느낀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금액이 커요. 최소 뭐 매석 단위잖아요. 매석 단위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작게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소소하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의사결정이 늦습니다. 이해 당사자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넣었다가 부자에서 그냥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동산은 이 거래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승기 되면은 흔히들 그 개미 투자라고 하죠.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소액으로 막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 그러다가 뭐 같은 규제가 710이었죠. 6.17 대책하고 나왔을 때 개미 투자분들이 순식간에 시그러들어가지고서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불과 6개월이 지난 사이에 그때 당시에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규제지역이죠. 조정지역에 묶였다고 해가지고서 팔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누가 더 이익을 봤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때 뭐 아파트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있으니까 어떤 단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4천만 원 프리엄하던 게 617 대책 났었을 때 매매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냥 3천, 2천에 막 던지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12월 달 지금 어떻게 됐냐? 1억 2천이 돼 있습니다. 올라갈 거죠. 제가 조금 잘난 척 하겠습니다. 이때 던지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웬만한 분들한테 오른다고. 이런 식이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냥 버티라고.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에서 순서하고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엔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걸 표현을 제가 이제 좀 과하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투자하고서 나 괜찮아 하고서 마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못 당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분이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100% 가격을 상승하는 사람도 되지만 돈도 법니다. 제가 한 30대 때 이랬다고 생각하면 되죠. 참 무식하게 그냥 사놓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다 했더니 한 10년 사놨어요. 그때는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었어요. 한 10년 뒤에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습니까? 부동산은 순환곡선이 있잖아요. 경기는 무동계. 그래서 결국 착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블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순서가 이렇게 저같이 이제 30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용감하게 그냥 막 했던 사람들. 결국은 버티면 모릅니다, 부동산은. 제가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갖고 계시는 뭐 분양권을 올해 많이 샀다 파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갖고 계셔라. 별 탈 없으니까. 전국에 다 투기 조정되면 된다. 내가 장담한다 했는데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 출발선상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죠. 근데 627 이전에 샀던 것들은 모든 규제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몇 년이 또 지나다 보면 정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갖고 있으면 돈 번다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 결국 못 견디고 이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 개미분들은 좋대 하고서 냄새 맡고 들어왔다가 냄새가 역하면 바로 나갑니다. 바로. 이게 제일 좀 늦게 들어왔다가 제일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감하신 분들 다음에 이 노련한 투자자들이 있어. 저거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버팁니다. 이분들 또 못 당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유형은 장기 투자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제가 아까 작년에 710하고 7월달하고 12월달 이게 해가지고 6개월 두고 말씀했는데 이 기간도 못 참아내요. 이렇게 딱 외풍이 오거나 충격이 오면 일반 개미분들은 못 견뎌내더라고. 막 잠을 못 자시는 것 같아. 막 중개인들한테 전화오고 뭐하고 막 난리는 거.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결국 6개월만 버티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오르고 다 광역시하고 안 지정된 데가 없잖아. 다 똑같아지니까 오를 때는 오르게 돼 있어요. 오를 때는 오르게 되더라. 이 얘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이게 흔히들 전문가시라는 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그려줘 있대요. 차트를. 그리고 사야 할 시점과 팔아야 할 시점을 가르쳐 줘요. 이게 거의 단 것 같아요. 물론 종목도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정말 괜찮은 중개인들이라고 하면은 팔아야 할 시기하고 살 시기를 뭐 그렇게 결정을 안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이게 순환이라는 게 있어.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은 매수세가 싸그리 다 사라집니다.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하고 다르요. 내가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만약에 좋지 못한 부동산이 있으면 이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 점이에요. 약점이 장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막 속도가 빠르잖아요.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식에 한번 들어간 돈으로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주인들이 보면 돈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 벌었어 하고서 술도 사고 밥도 사요. 그리고 번 돈 갖다 다른 종목을 합니다. 근데 버는 도정, 괜찮은 종목 외에 또 이상한 종목을 사다 보니까 이게 물타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번 것만큼 또 어디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당연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가진 사람은 못 당한다. 그리고 버티면 이긴다. 지금까지는 이게 통용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고 좋은 시절이 오면은 높게 팝니다. 높게, 아주 높게.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자기 독단으로 주식은 하실 수 있지만, 이,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만약에 뭐 아파트가 뭐 5억짜리인데 뭐 7억 됐다 하면은 2억 보실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토지도 그렇고. 근데 하다 보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하고 생각하시는 거. 내가 팔면 이득된다.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유하는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내가 임차인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별의별 일이 많아요. 별의별 일. 임차인하고 한번 싸운다든지, 한번 명도를 한번 시키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같이 중개인들 중에서도 터프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짜 같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당하면 손발 들고서 막, 나 돈이고 싫어, 뭐 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내구력이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것도 사업이다 생각하셔가지고 뭐 임대료만 딱딱 받을 것만 생각하시면 이 일 못합니다. 임차인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도 지내야 되고 중개인들하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또 맺으셔야 되고 요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봤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 20년도죠. 대략 보면은 여기 그때 대비해서 20년 전이죠. 20년 전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올랐어요. 전국에. 이게 통계청에서 본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매년 한 3%, 4%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지수는 똑같습니다. 물가 오른 만큼 아파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폭등이라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매년 2%, 3%, 4%, 5%, 6% 이렇게 물가 상승률 약 3에서 5%잖아요.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폭등하고 투기라는 말이 사라질 텐데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의 특성에서 이게 하강기가 있어요. 안 팔리는 시기가. 그러다가 좋은 시절 오면 이게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근데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보면 물가 상승률 꾸준하게 3%에서 5% 오른 거 누적 데이터하고 뭐 올해 많이 올랐죠. 대전도 깜짝 놀랐지만 이어가던 아파트들이 한 4, 5억 하잖아요. 지금 더블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물가 상승률하고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랐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아반떼를 타고 있었어요. 지금 아반떼. 근데 990만 원에 샀어요. 림번이라고. IMF 터져가지고. 근데 지금 아반떼가 얼마 하죠? 1000만 원이 그때 안 되게 해서 옵션 다 넣으면 제가 제일 좋다는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3,500만 원, 3천만 원이 넘습니다. 3배 올랐어요. 300배. 아파트가 3배 올랐을까요? 그 대전에? 아니요. 아직까지 3배는 오르지만. 일부 아파트들만 그렇죠. 아주 좋은 아파트들만 특히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가 대박이죠. 그런 경우 빼놓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들은 도안 신도시 몇 개하고 그리고 아직은 없습니다.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싸졌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 세대들이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바라기는 하지만 물가 올라간 만큼 결국은 저는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았나. 근데 이게 폭제돼 있던 거는 거래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무슨 도화선이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이 돈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게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온 거죠. 세종시하고 대전. 세종시의 특혜를 세종이나 대전이나 같은 생활권이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도화선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기 세력이 붙을 사람들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하고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오른 거하고 아파트 오른 거하고 의외로 보니까 많이 오른 건 체감했지만 갑작스럽게 올랐지 폭등한 건 아니다. 매년 3%씩 올라갔으면 아무 말 없었을 텐데 2년, 3년 사이에 그냥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였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20년 마지막으로 부동산하고 투자에 부동산하고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 작은 소견이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